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서로의 오해로 수십 년을 그리움 속에 살아온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저는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이면 근처 노인들과 장기를 두고 무료급식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의 제 모습만 보면 평범한 노인 같지만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던 날들이 생각나 가슴이 저려요. 오순애. 이 세 글자가 항상 제 마음에 먹먹하게 남아있네요. 제가 순애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도서관이었어요. 저는 고아였기에 의지할 가족도 기대할 집도 없었고 오직 공부와 아르바이트가 제 전부였죠. 그에 반해 순애는 부잣집 딸.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배경은 전혀 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고, 그래서 첫눈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마주친 일이 있었죠. 그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되었고 책과 영화, 꿈과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건 어느 날 저녁 비가 오던 날이었죠. 우산을 같이 쓰고 걷다가 서로에게 기대며 웃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친구 이상으로 서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순애는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였지만 저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웃음을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하루 종일 행복했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걱정과 관심을 동시에 보내주었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순애네 집안은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우리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순애도 고민했죠. 집안을 배신하고 사랑을 택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집안과 인연을 끊고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듣던 날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보호해줄 가족도 없는 제가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손을 맞잡고 잠드는 매일이 행복 그 자체였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3년. 그 3년 동안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 순애가 심장판막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녀의 맑은 웃음, 제 손을 꼭 잡던 따뜻함, 모든 게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술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친 불행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행복이란 게 꼭 오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었어요. 그게 다였죠. 그게 전부였고 세상 누구보다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평범한 하루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더군요. 그날 밤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순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후로 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병원비는 하늘 높은 줄 몰랐고 순애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아파하는 순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어요. 돈이 없으면 그녀를 살릴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동네 구석 코너에 있는 작은 귀금속 가게가 떠올랐어요. 항상 그 가게를 지나서 집으로 가던 곳이라 우연히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순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국 제 마음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 남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었어요. 결국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에는 장갑을 끼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에 붙은 듯 무거웠죠. 내 눈앞에는 반짝이는 금제품들이 반짝였고 손에 쥔 계획이 내 심장을 더 조여왔어요. 괜찮아 해야 해.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속삭임조차 크게 들렸어요. 장갑 낀 손끝이 땀으로 젖어 반짝이는 금을 잡는 순간에도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안쪽에서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잠시만 요 금방 나갈게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내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선택의 순간이 반복됐고 손끝은 금목걸이를 스치듯 잡았다가 놓았다가 했어요. 몸이 얼어붙었지만 금목걸이를 손에 쥐었고 한쪽 발은 이미 문을 향해 움직였죠. 그러다 가게로 들어오는 금은방 직원과 부딪히면서 순간 금목걸이를 떨어뜨렸고 동시에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이야. 나는 이미 너무 늦었음을 직감했죠. 심장이 쿵쾅대며 손이 떨렸고 진열장의 금속 소리가 울리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안에 있던 주인과 직원은 나를 잡아 눕혔고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누군가가 신고를 했던 거죠. 나는 손을 때려 애썼지만 이미 바닥에 떨어진 금목걸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듯했고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결박당해 있었고 차가운 금속의 수갑이 채워지며 손목을 죄어올 때도 내 마음은 순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올라탄 순간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어. 밖을 바라보며 순애가 혹시 이 사실을 알까 두려웠어. 그녀에게는 충격이 될까봐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지. 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꼭 쥐고 마음속으로만 미안하다고 되풀이했어. 감옥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 나는 오로지 순의 걱정뿐이었어.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나 같은 건 버리고 부모님께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나는 감옥에서 나온 뒤로 노가다를 전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매일 같은 공원의 풍경, 같은 사람들, 무료급식이 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순애가 그리웠고 우리 함께했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밝은 미소로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었죠. 순간 순애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그녀를 스치며 지켜보던 중 문득 그녀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자세히 보니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순애에게 내가 직접 만들어 주었던 목걸이와 비슷한 모양이었기 때문이죠.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줍은 듯 대답했죠. 그냥 오래된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것과 비슷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녀는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녀의 웃는 모습이 순애와 많이 닮아서 인지 그 후로 그녀를 조금씩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은근한 배려 자꾸만 순애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순애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과 혹시 내 과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죠. 어느 날 그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걸이, 왜 물어보셨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다시 한번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만든 것과 비슷해서 물어본 거야. 그냥 궁금해서.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점점 공원 봉사활동에 익숙해졌고 자연스레 내가 있는 자리를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내 앞을 지나가며 건네는 밝은 웃음과 다정한 말투의 순애가 더욱더 떠올랐습니다. 나는 잠시 쉬고 있던 벤치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봉사하러 오셨구나. 고생이 많네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기쁘거든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또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은 묘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그 목걸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그냥 오래된 거라서요.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깊이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예전에 내가 만든 것과 비슷해서 궁금했을 뿐이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람, 아시는 분인가요? 나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순애였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과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착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고 있는 건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입 밖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순애 딸이구나. 나는 순애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목걸이 어머니 결혼 예물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진 속 그녀와 내 기억 속 순애, 그리고 목걸이까지 혼란스러움과 그리움이 뒤섞이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오래전 내가 만든 거거든. 그게 참 신기하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어른신이 만드신 거였나요?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가슴속 깊이 묻어둔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순애에게 주려고 만들었었던 거라네. 이 목걸이가 아직 남아 있었다니. 그녀는 잠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어릴 적 제게 주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목걸이라고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성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직 현실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은지는 그제야 내 시선을 올려 바라봤어. 눈빛이 어쩐지 낯익고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했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이 바로 내 순애와 나의 아이라는 것을. 잠시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 그 침묵 속에서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상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둔 외로움과 후회가 목걸이와 사진 한 장으로 조금씩 녹아내렸어. 이름이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은지예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목걸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은지 너구나. 내 딸이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 목걸이를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다니 참 기특하구나. 그 말을 듣던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감정,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이었지. 탑골공원의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 바람이 살짝 불어와 목걸이가 은지의 목에서 살랑거렸지. 그 순간 나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한 단어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 가족. 세월이 지나도 사랑과 기다림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깊게 느꼈어. 그리고 나는 다짐했지.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과 천천히 이어가겠다고. 탑골공원에서 혼자 지내던 날들도 앞으로는 따뜻한 가족의 기억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어. 그날 이후 나는 은지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그 웃음 속에서 순애의 흔적을 발견했어. 비록 지난 세월의 오해와 그리움이 깊었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연결되는 순간순간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지. 탑골공원의 공기가 조금씩 저녁빛으로 물들고 있을 때였어. 은지와 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 그때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 설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조심스레 다가오는 여인의 뒷모습, 그리고 조금씩 선명해지는 얼굴.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어. 내 순애였어. 순애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눈가를 닦으며 다가왔지. 만식 당신이 여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어. 나는 손을 내밀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순애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말에 순애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지. 은지는 조용히 우리 옆에 서서 어머니와 내 모습을 바라봤어.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안도감이 모두 섞여 있었지. 오랜 세월 잃어버린 시간, 서로에 대한 그리움, 오해와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지. 나는 순애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순애 그동안 미안했네. 그때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야 다시 만나다니 마음이 놓인다.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순애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순애야, 그날 말이야. 나 너 버린 거 아니었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오래 눌러왔던 기억을 꺼냈다. 그날 내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던 거 알아. 그게 다 내 잘못 같았어.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려다 어리석게도 도둑질을 했지. 병원비라도 마련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자리에서 잡혔어.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순애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난 당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아파서 내가 떠난 줄 알았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나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루도 너 생각 안 한 적이 없었어.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만석 씨가 떠나고 부모님에게 갔어요. 그땐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이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이를 가진 걸.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은 듯 멍하니 순애를 바라봤다. 순애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수술을 미뤘어요. 그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올 때까지 버텨보자고요. 그리고 은지를 낳고 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혼자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한 번도 잊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은지를 바라보니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말끝이 흐려지고 눈물이 흘렀다. 순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넌 살아있었고 내 아이도 이렇게 컸고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순애는 살짝 웃었다. 우리 이제 서로 미안하단 말은 그만하자. 그 세월이면 충분히 벌 받았잖아. 이제 남은 건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주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끝으로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세월의 모든 오해를 녹여주는 것 같았다. 순애의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세월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가로막았던 오해와 미움이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미소가 담겨 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나는 아버지란 이름 한 번 못 불러봤네.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은지가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됐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뱉었다. 순애도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틈날 때마다 집에 들러 저녁을 같이 했고 순애는 여전히 내게 따뜻한 차를 내어줬습니다. 그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잃었던 세월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날 따뜻한 바람이 정원 벤치를 스치고 꽃잎들이 살짝 흔들리며 내려앉았죠. 순애가 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간 내린 차 2잔이 들려 있었고요. 그녀는 내 앞에 찻잔을 살짝 밀어주며 그때처럼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여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참 오래 걸렸지. 순애는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어요. 손끝이 참 따뜻하더군요. 그 온기 하나에 세월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평화를 느꼈어요. 긴 세월을 돌아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시간 속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선물일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 정원엔 꽃잎이 흩날리고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조용한 행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세상은 때로 우리를 멀리 돌게 하지만 결국 사랑은 돌아올 길을 잊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을 넘어 다시 만나 웃을 수 있었던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만식과 순애의 마지막 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여는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